트럼프 대통령이 G7 일정을 단축하고 백악관으로 돌아갔죠. 어제 속보로도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이 시점에 미국이 돌아간 진짜 이유가 뭘까요? 기내 인터뷰에서는 진짜 끝을 원한다라면서 이란에 대해서 압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t's very simple. We don't have to go too deep into it. They just can't have a nuclear weapon. What specifically is better than a ceasefire? What are you looking for here? An end. A real end, not a ceasefire. An end. So something that would be permanent. Yeah. Or giving up entirely. 휴전 말고 진짜 끝을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은 NSC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죠. 여기에서 80분 동안 직접 개입을 할까 말까를 논의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논의의 결과가 전해지진 않았는데 김효수 교수님, 네. 미국이 직접 개입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로서는 개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크다. 처음에는 사실상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거의 묵인하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G7 회의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뭐 협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란도 미국과의 협상이 나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정상회담을 중지시키고 돌아가면서 기내에서 아주 강공으로 이렇게 돌아서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는 NSC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맞습니다. 80분 동안 회의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하게 논의할 것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타격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현재 상태로 보면 네. 적어도 이란에서 또 다른 어떤 시그널, 소위 말해서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완전히 비핵화할 테니까 네. 미국하고 만나자라고 하는 이런 시그널이 나오지 않는 이상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항복하거나 무릎 꿇지 않는다면 그렇죠. 미국은 움직일 것이다. 그럼 움직일 가능성은 지금 더 높게 보고 계신 거죠. 벙커 버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전 참모에게 한번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It's very unlikely that Israel alone would be able to eliminate all of Iran's nuclear facilities. Some of them, in particular, the Fordow facility, which is buried in a mountain, is very difficult to access without unique bunker busters that only the U.S. military possesses. 벙커버스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란 이스라엘 전쟁에 미국이 직접 개입한다면 그 개입하는 방식이 벙커버스터를 쓰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벙커버스터가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 왜 이제 벙커버스터라는 것이 네. 나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사실상 이란의 핵시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핵시설을 들라고 그러면 세 군데 정도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나탄즈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네. 농축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이제 돌아가는 곳이죠. 또 한 군데가 이스파한이라고 하는데 이게 농축을 만들기 위한 연료를 이렇게 네. 이제 재처리하는 그런 것을 담당하는 시설이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포르도라고 하는 지하 시설이 있는데요. 바로 네.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나탄즈하고 이스파한에서는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여기 방사능이 누출될 정도는 아니지만 네. 피해는 입었지만 여기 포르도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접근 왜냐하면은 자체가 불가능하군요. 그렇죠. 포르도라고 하는 것이 산이에요. 포르도라고 하는 것이 산인데 왜 이제 이곳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은 바로 이곳 지하에 이게 핵 농축 시설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가 돌아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하 몇 메타에다가 이 농축시설을 만들었냐면 80에서 100m예요. 그 굉장히 산이라고 큰데요. 하는 것이 해발 한 950m 정도 되는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안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폭탄 가가지고 계속 거기 떨어뜨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것을 폭파시킬 수 있는 탄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제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GBU-57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걸프전 때는 GBU-27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됐어요. 그때는 이제 지하 한 30m 정도 들어가는 그 정도의 위력이었거든요. 그런데 GBU-57은 지금 이제 지하 한 60m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포로도에 있는 이 지하 시설은 80에서 100m거든요. 네. 그러면 한 발 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 발을 쏴야겠네요. 여러 발을 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성공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왜 80분 동안이나 NSC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회의를 했을까? 네. 그것이 바로 이제 성공의 가능성. 그러면 여러 발을 쐈을 때도 그러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 안반을 정말 뚫고 네. 지하 80에서 100m까지 이걸 뚫고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미국 지도부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벙커버스터라고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위력을 지닌 거고 네. 사실상 벙커버스터를 계속 개량해 왔던 것도 북한의 핵시설을 고려해 가지고 이렇게 계속 개량해 왔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실을 수 있는 것도 아무 이거 비행기나 이렇게 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거의 뭐 한 14톤 가까이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 스텔스기 있죠. 네. 거기서만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이 이 폭탄을 운용하는데 그 운용하는 것도 특히 포로도 같은 경우에는 안반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민을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이란도 결국에는 이 8, 90m의 핵시설을 설치하는 그렇죠. 것도 이런 벙커버스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왜 이제 이란이 다른 데는 이렇게 지상에다가 그냥 또 지상에 있고 또 지하에다가 나탄적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포르도 같은 경우는 그랬느냐 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사실상 이스라엘이 인접 국가에서 핵무기 개발하는 국가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 발전소에 가서 때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시리아의 원자력 발전소 가서 또 때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내 주변 국가에서 이거 짓고 있는다는 것은 나는 용납 못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란이 여기서 교훈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지역 가지고는 안 된다. 네. 굉장히 안반이 있고 두꺼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폭탄으로도 다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곳에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란이 바로 이렇게 포르도 지역, 포르도 산이에요. 이 산 아래 지하에다가 이렇게 핵시설을 구축을 하게 된 것이죠. 미국이 정말 개입을 한다면 벙커버스터를 활용해서 개입을 한다면 이건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하는 길에 SNS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귀국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더 큰 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더 큰 건? 그래서 이제 이게 더 큰 게 과연 무엇일까 가지고 엊그제만 하더라도 이거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하고 네네네. 몇 분이.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미국이 이란을 뭐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뭐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포르도 지하시설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 그거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죠. 이건 이제 이 지도자를 제거함으로써 이란 자체의 정부 체제 그걸 가지고 붕괴를 시켜서 다른 체제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모두가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한 발언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거 네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최초 첫날이에요. 첫날 네. 공격했을 때 사실상 육군 참모총장 저격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혁명 수비대 사령관 죽였죠. 핵과학자 다 죽였잖아요. 네. 20명 가까이 죽였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의 침대까지 들어가서 죽일 정도로 아주 정밀하게 죽인 거거든요. 이게 바로 모사다의 정보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도 이란의 대통령도 죽일 수 있었고 하메네이도 죽일 수 있었지만 네. 거기까지는 내가 안 갔다. 물론 이건 이스라엘 차원이에요. 네.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죽였지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는 하메네이 빨리 손들고 나와라. 네 생명도 위험하다.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군요. 트럼프 대통령 급 귀국을 하면서 G7 정상회의를 일정을 좀 당겼습니다. 일부 취소하고 바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습니다. 현재 동행한 위성락 안보실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자계기에 이런 일들이 간간 있긴 한데 이스라엘, 이란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미 측으로부터는 그런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한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 미국 측이 이제 급하게 연락이 왔고 뭐 외교적 결례는 아니다라고 실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쉬움은 있는 거죠. G7 정상회의에 이렇게 급하게 취임 11일 만에 참석했던 것도 미국 대통령과 만나서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게 불발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언제 그럼 다시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나토 정상회의에 아직까지 참석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진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여기에서 만날 가능성이 지금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더라고요. 윤주진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에 나토 회의를 갈지 말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른바 뭐 동맹파냐 자주파냐 이런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자주파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나토 회의에 대한민국이 참석하는 것이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가 있는데 실은 역설적으로 이번에 G7에서 미국 정상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역설적으로 오히려 나토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제가 봤을 땐 나토 회의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서 아마 한미 간의 뭐 정상회담까지 아니더라도 잠깐의 회동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나토 참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G7 회의 중단하고 돌아갔잖아요. 네. 사실상 거기서 자기 NSC까지 그냥 전화 통화하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화 통화하면 되는데 돌아갔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성품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네. 조금 이렇게 다자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018년도 G7 회의할 때 한 번만 이게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고 그뒤에 2019년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끼고 앉아 있고 거기 메르켈 총리가 옆에 있고 아주 G7 그 정상들이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그때도 공동성명이 발표가 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면서 철회시켜 버렸어요. 채택이 안 됐죠. 네. 2019년도에는 아예 G7 정상회담 할 때 공동성명 우리 하지 말자라고 안 했어요. 2020년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있어가지고 네. 사실상 그때도 없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좀 싫어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기 싫으면 아마 변명거리를 만들지 않겠는가. 그 변명거리가 바로 지금 만일에 미국이 이란에 개입을 해서 네. 여기에 이제 이 벙커버스터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네. 사실상 이것이 그냥 군사 개입의 단순한 개입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고 중동 전체로 확전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걸 핑계로 해가지고 나토 정상회담에 안 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네. 그걸 우리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 회원국들은 총 32나라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은 이제 32분의 1이잖아요. 네. 32분의 1이지만 하다못해 정상회담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30분이든 뭐 15분이든 이렇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잠시 이렇게 손 끌어서 이렇게 잠시 둘이 얘기하는 걸 우리 풀로 사이드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회담이라도 잠시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네. 그리고 참석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정상회담이 좋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풀로 사이드 형식으로라도 서로 만나는 것이 앞으로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약식으로라도 그렇죠. 어떻게든 만나야 된다라는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